70대 중반의 김씨 노인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작은 사건이 그의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동네 마트로 생필품을 사러 갔던 어느 날, 줄이 길고 계산이 좀 느려지는 순간, 김 노인은 평소처럼 화를 냈습니다. 아, 뭐 그렇게 행동이 굼떠. 다들 시간 없는 거 안 보여? 목소리가 매대 위로 울렸죠.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바로 뒤에 서 있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는 왜 저렇게 화내? 그 한마디가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말을 잃은 김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죠. 살아온 세월이 부끄럽게 느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어른인가? 나이만 먹었지, 진짜 어른이 된 건가? 나이는 숫자일 뿐이지만 그 속에 담긴 태도는 그대로 사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날 김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조용히 품위를 지키는 것이란 걸. 당신은 어떤 어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젊을 땐 실수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철이 없어서 그래. 어릴 땐 다 그렇지. 가끔은 무례한 말도 경솔한 행동도 그저 젊음이라는 이유 하나로 가볍게 넘겨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월과 함께 쌓이는 건 주름만이 아니죠. 경험이 쌓이고 책임도 커지고 가정에선 부모가 되고 사회에선 누군가의 선배가 됩니다. 그런 위치에 사람이 만약 이기적이거나 추한 행동을 한다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죠. 저렇게 나이 들어선 안 되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누군가의 본보기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며 자라고 후배는 선배의 말과 행동을 닮아갑니다. 무심코 뱉은 한마디, 아무렇지 않게 한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겐 오래 남는 인상이 되죠. 젊을 땐 외모나 스타일이 눈에 띄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말투, 표정, 그리고 태도가 그 사람을 설명하게 됩니다. 겉모습은 흐려지지만 내면에서 우러나는 인격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죠. 그래서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품위입니다. 품위를 지킨다는 건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남을 공격하고 이기적인 말로 체면을 잃는 건 결국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이니까요. 누구나 나이는 먹지만 모두가 멋지게 나이 드는 건 아닙니다. 조용한 마음가짐, 남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그 모든 게 모여 진짜 품위 있는 어른을 만들어갑니다. 품위는 겉모습도 허세도 아닙니다. 그건 오랜 세월 쌓인 인격의 향기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는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행동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추하게 보이곤 하죠. 지금부터 나이 들어서 하면 더 안타까운 추한 행동과 생각 10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째, 감정 조절 못하고 화부터 내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버럭 소리치고 짜증을 내는 모습은 성숙함보다 미성숙함이 느껴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부터 내는 모습은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마트 계산이 조금 늦어졌다고 화를 내는 사람, 버스가 제 시간에 안 왔다고 버스 기사에게 대뜸 버럭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화가 난다고 해서 목소리부터 높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인생의 연륜이나 노련함을 느끼기보다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내가 잘못된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한 사람으로 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것입니다. 나이만큼 책임감도 따라야 하는데 매번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길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혀도 남 탓을 하곤 합니다. 집에서 일어난 다툼은 자식 탓, 배우자 탓을 하곤 합니다. 항상 내 잘못은 없어. 이런 말만 반복하면 실제 내 나이보다 내 마음의 그릇이 더 작아집니다. 셋째, 젊은 세대를 무시하고 가르치려 드는 태도입니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대화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훈계하려 하면 거리감만 생깁니다. 요즘 애들은 말이야. 이런 말만 꺼내도 요즘은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닫습니다. 대화가 아니라 지적이라면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죠. 나이 들수록 남을 지적하기보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입을 닫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 돈이나 지위를 과시하는 행동입니다. 예전에 성공이나 재산을 자랑하며 사람을 평가하려 드는 건 오히려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직원에게 반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 좀 있다고 무례해지는 태도입니다. 그건 품위가 아니라 허세입니다. 진짜 멋진 사람은 조용히 남들은 배려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섯째, 고집만 세우고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유연함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통이 끊기게 됩니다. 모임 자리에서 늘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건 아니시죠? 다른 의견엔 귀를 닫는다면 사람들은 점점 그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옳다는 생각은 결국 혼자 남게 만듭니다. 여섯째, 험담과 뒷말에 익숙해지는 건 추한 행동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남을 헐뜯고 이야기거리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인격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 아니라 나의 시간을 아무 필요 없는 잡담으로 채운 겁니다. 나의 시간을 남에게 신경 쓰느라 허비하지 마세요. 특히 동네 어귀에서 지나가는 사람 이야기나 친척 모임에서 빠진 사람 험담을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가볍지 않아야 합니다. 가벼운 말은 사람을 가볍게 만듭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또 누군가 나의 험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일곱째, 외모나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편견에 갇힌 시선은 낡고 추해 보일 뿐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외모로 평가하면서 쟤는 얼굴이 별로야. 자식이 어디 대학 나왔대? 라면서 잘난 척하고 싶어서 일부러 서슴없이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그 사람의 시선이 지난 세월에 머물러 있다는 걸 보여줄 뿐입니다. 여덟 번째, 배려 없이 새치기 하거나 예의 없이 행동하는 것은 추해 보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행동은 오히려 더 눈에 띕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 가보면 줄 서 있는 곳에서 새치기를 하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힘들까봐 문을 잡아주고 열어주는 사람에게 인사도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예의 없는 모습은 나이를 막론하고 다 추하지만 나이 들수록 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아홉 번째, 과거 자랑만 하며 현재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젊었을 땐 마리아로 시작하는 말은 때론 공감을 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소시적에서는 내가 한 자리도 차지했고 누구랑도 친했고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자꾸만 과거 속에 사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주변 사람과 멀어집니다. 추억은 간직하되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열 번째,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주변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이라고 해서 혹은 엄마라고 해서 가족들 사이에서 왕이 아닙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려 없이 군림하려는 태도는 존중보다 필요함을 줍니다. 가족 모임에서 늘 본인 식사 시간에 맞춰 움직이려 하고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배려 없이 말하는 태도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배려 없는 사랑은 결국 부담이 됩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건 주름보다 태도가 말해줍니다.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말투, 시선, 그리고 마음입니다. 나이를 먹으니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만 늘어갑니다. 젊을 적에는 아무렇지 않던 사소한 행동도 이제는 남에게 눈총을 받지 않을지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가고 늙어간다는 것이 그저 서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을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다.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다.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이 없게 하려 합니다.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죠.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물주의 배려다오.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니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다가오는 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여서 가끔 힘들면 한숨 한번 쉬고 하늘을 보세요. 멈추면 보이는 것이 참 많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이 들어가는 것도 꽤나 멋진 일이 아닐까요? 한 해가 다르게 생기는 주름살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남들이 늙은 나를 추하게 보지 않을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도 마세요. 젊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은 모두의 바람이지만 죽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늙는다는 것도 인생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의 본질은 나이와 육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이나 외형과는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의 내면의 가치와 지혜를 알아보는 눈을 기르는 자세가 더 필요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늙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지 못하면 늙게 되는 것입니다. 1살, 2살 갈수록 많아지는 나이, 점점 불편해지는 신체를 보고 나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 젊으면 나는 젊은 사람입니다. 나의 생각의 폭이 좁아지면 나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난 세월을 바탕으로 선입견에 갇혀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어서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심코 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실수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특히 자식들 앞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이걸 부모로서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자식 마음 아프게 하면 결국 부모 마음에는 더 큰 상처가 남게 됩니다. 자식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자식자의 쉴식이라는 두 가지 한자가 붙어서 생긴 말입니다. 자식을 대하는 진정한 태도는 휴식하는 것처럼 호흡을 안정시키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여야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옛날 사람들도 자식을 어찌나 귀하게 대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정작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자식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 들수록 자식에게 하면 안 되는 말 3가지도 더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너 때문에 참고 산다. 말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은 자녀에게 자신이 괜히 태어나 부모의 짐이 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자녀는 본인이 원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것도 아닌데 이미 부모의 짐이 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은 자식의 자존감에 악영향을 미치고 끝내 불행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자식에게는 배우자 욕을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돌아서면 남인 게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배우자는 자식에게 핏줄로 이어진 하나밖에 없는 부모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핏줄이자 하늘이었던 부모가 외면당한다면 자신도 외면당하고 세상에 혼자 동떨어져 있는 기분이 들 겁니다. 아무리 자식이 나이가 들었어도 자식 앞에서 남편 욕, 아내 욕은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내 마음은 후련해질 수 있지만 부모 욕을 듣는 자식 마음은 답답해지기 마련입니다. 셋째, 자식에게 나의 신세 한탄을 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한때는 어느 시절에는 내가 배우자를 좋아해서 선택하고 유지해갔던 결혼 생활입니다. 자식은 나를 낳아달라고 한 적이 없고 그저 사랑의 결실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런 자식에게 나의 신세 한탄을 하면 자식은 무슨 심정으로 듣게 될까요? 자식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해서 먹인다고 해서 자식이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자식이 어리건 나이가 많건 자식은 여전히 내 눈에는 소중히 다뤄야 할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나의 행동으로 자식을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특히 노년기에 자식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말들을 반복하게 되면 자식이 겉으로는 듣는 척을 해도 실제로는 부모와 점점 거리를 두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서 노후에도 가족들 모두의 삶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에 진입한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만큼 오래 사는 사람이 많아진 셈입니다. 하지만 고령화는 가진 자에게 축복이요, 없는 자에게는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추한 행동은 이제 그만 멈추고 우아하고 품위 있는 중노년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몇 가지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슬기롭게 살아가는 고령자 10계명인데요. 한마디로 나이 들어 잘 사는 법입니다. 10계명 중 첫 번째는 표정을 밝게 웃음을 달고 살라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무표정해지기 쉽고 무표정은 젊은이들에게 호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비록 주름 잡힌 얼굴이지만 미소를 띠거나 크게 웃는 모습은 아름답게 보여 항상 얼굴에 웃음을 달고 살도록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불만과 잔소리를 줄이는 것입니다. 불만과 잔소리가 느는 것은 대표적인 노화 현상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하는 태도인데요. 고령자의 눈에는 사회 모습과 젊은이들의 행동이 못마땅하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과거보다는 현재가 모든 점에서 더 낫습니다. 따라서 잔소리를 해야 할 이유도 없고 해봤자 효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화를 길들이는 법도 중요합니다. 화를 내면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물론 나도 알게 모르게 더 큰 정신적 부담을 받아 건강에 해롭습니다. 화를 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전혀 후련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날 밤에 악몽을 꾸고 꿈자리만 더 뒤숭숭해지기 마련입니다. 지나치게 큰 화는 일단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참아보세요. 생각이 정리된 후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화를 내도 크게 달라질 것도 없어 화를 내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목소리는 가볍게 약간 높은 톤으로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어투가 퉁명스러우면 대화가 어렵습니다. 말은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고 약간 높은 톤으로 속도도 좀 빠르게 해 내가 나이 들어서 말이 느리다는 선입견을 느끼지 않게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라고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잘하지 않으면 고령자들은 스스로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가 나이가 많건 적건 우위에 상관없이 항상 감사를 표하고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타에게 분비가 적어 입냄새가 날 수 있고 치주염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피부 대사가 불완전하고 탄력도 떨어져서 요실금, 변실금 등으로 몸에서 나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구강위생을 잘 지키고 항상 몸을 청결하게 하고 옷과 네일을 자주 갈아입어 나이 든 냄새를 줄이는 것이 여섯 번째 지혜입니다. 또한 시력이 떨어져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위가 지저분할 수 있어 항상 주변을 청결하게 정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방, 내 화장실이 위생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면 내 집에 놀러온 손님도 나를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옷가짐, 몸가짐뿐 아니라 나의 집이 청결한지 수시로 확인하고 청소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고령자의 모습을 더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흑색 또는 회색 계통을 피하고 밝은 색깔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칙칙하고 어두운 색은 나의 피부색조차 어둡게 만듭니다. 밝은 옷을 입고 밝은 소품을 사용해야 내 마음도 밝아지고 생기가 생깁니다. 어두운 색을 좋아하더라도 이제는 잠시 서랍 속에 넣어두시고 환한 색들로 집과 나를 단장해보세요. 그리고 건강과 반듯한 체형 유지를 위한 적당한 운동이 아홉 번째 계명에 포함됩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나이보다 나를 더 나이 들게 만듭니다. 꼿꼿하게 허리와 어깨를 펴고 당당한 자세로 사람을 마주하세요. 마지막 열 번째로 몸과 머리를 많이 쓰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나 뇌는 많이 사용할수록 기능이 좋아지고 덜 쓸수록 퇴화한다는 용불용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몸을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책 읽기, 글쓰기, 컴퓨터, 바둑 등을 통해 뇌를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노화를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젊어야 몸이 젊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젊어지고 향기롭고 지혜로워지기를 항상 소망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기죽지 말고 괜히 움츠려 들지도 마세요. 우리가 먼저 아량을 가지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도 있는 그대로 덤덤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더욱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세요. 우리가 추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추하다고 손가락질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그 누구보다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도 즐겁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